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쉬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상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며 오늘 코스피는 결국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마이너스 0.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나스닥 지수의 급등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플러스 0.80%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0.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한국의 확진자가 1,700명을 돌파했는데 여러분, 내일은 한국의 확진자가 1,800명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원달러 환율도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와 코스피와 코스닥 대량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기관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또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내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1.6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종가까지 이렇게 고가를 유지하며 마감이 되었어요. 이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어제 플러스 1.57% 상승으로 마감되었으며 장 초반에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었어요. 하지만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도대체 다우와 나스닥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을까요? 자, 어제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공개된 6월 신규주택 착공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 착공 지수 역시 경제지표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1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우의 경기 회복주와 그리고 은행주와 금융주가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32%나 상승이 나왔어요. 금융주가 어제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참 신기하네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골드만삭스 역시 어제 플러스 2.8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모건 스탠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다고 해서 한국의 금융주와 은행주가 상승이 나오진 않았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3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3일 이후로 단 한 번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한 달 반 동안 계속되는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금융주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배당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루머가 돌면서 지금 모든 은행주들이 이렇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기업은행 역시 6월 4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한 뒤로 이렇게 쭉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해드리는 게 지금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섹터들 매번 말씀드리죠. 여행주, 반도체, 은행주, 윤석열 씨 관련주, 매각 관련주, 지하화 관련주. 그래도 여러분 은행주 중에서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어요.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6월 28일 날 52주 신고가를 갔었죠. 다른 증권사들은 6월 4일부터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급락이 나왔는데 왜 우리금융주주만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요? 자, 그건 바로 우리금융주주가 현재 민영화를 추진 중입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중간 배당이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7월 2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중간 배당을 위해서 주주 명부를 폐쇄했고 중간 배당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자,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우리 금융주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6월 29일부터서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금융주주는 유한타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지금은 민영화 작업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사 인수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금융지주가 유한타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유한타증권이 8.44%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오늘 유한타증권 우선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유한타증권 역시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유한타증권 우선주가 22.49%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빠져버리면서 유한타증권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죠. 한국의 확진자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도 지금 증권주라던가 혹은 금융주가 재조명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금융주라던가 혹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확진자를 보시면은 5시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800명대죠. 어제보다 여러분 42명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은 여러분 확진자가 잘하면 1800명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젠처럼 진단키트라던가 혹은 알서포트 같은 바이러스 테마주들 지금 매매할 때가 아니다. 이런 종목은 갭이 뜨면은 물리신 분들은 꼭 탈출을 하시고 종가는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이게 보시면은 바이러스 테마주들은 지금 다 똑같아요. 잠깐 아침에 갭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빼버리고 그리고 수급이 전날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던가 금융투자 혹은 투신이 안 들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미리 매수를 해놨죠. 그래서 아침부터서 갭이 확 떠버리면은 쟤네들이 그냥 폭탄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차라리 매수를 안 한 게 훨씬 더 좋아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89,800원대에서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더 세지면서 밑으로 더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승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뉴욕 증시와 나스닥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을 뿐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1.09%가 상승했으니까 오늘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1%대 반등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오늘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삼성전자는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대차장고 1위다. 대차장고 1위라던가 공매도 1위 종목이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건 매우 힘들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의 기미는 보여도 결국에는 우하향으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차장고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잠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가 대차장고 순위에서 빠지면은 그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다른 종목들이 대차장고가 더 쌓여서 상대적으로 대차장고가 적어 보이는 거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막 대차장고 11위, 12위로 넘어갔다고 해서 지금 큰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지금 12만원대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12만원대를 돌파하기보다는 이제는 11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지난 저점이 11만 5천원이거든요. 여기 이제 붕괴되면은 이제 11만원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물론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강색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또 저점을 깨러 가기보다는 천천히 내려갈 확률도 높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은 1154원까지 오늘 올라갔는데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죠. 자,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더 매도하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5천억 이상을 순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아침부터서 아주 거친 매도세를 보여줬죠. 장이 개장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2,200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5천억 이상을 매도하면은 그날은 무조건 외국인 포지션이 매도입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0시에 나온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동 중에서 무조건 종가까지 풀 매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종목은 그날 건드리면 안 돼요. 차라리 종가 베팅할 때 여기 있는 종목을 베팅하면 모를까, 장중 10시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은 그냥 죽습니다. 죽은 역시 본죽. 자, 그리고 여러분, 확진자가 지금 30분 만에 또 100명이 늘어났는데 내일은 확실히 확진자가 1800명을 돌파할 기세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부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갖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5.31%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최재형 씨가 다음 주에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MPK라는 종목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한 장에도 오늘 최재형 씨 테마주들이 이렇게 모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는 최재형 씨 테마주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던 최재형 씨 테마주들이,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의 김경수 씨가 징역 2년이 다시 확정되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최재형 씨 테마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죠. 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으로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면서 댓글 조작을 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미 징역을 한번 사셨는데 2심이 또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또 징역 2년 구형을 받아서 다시 한번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뉴스가 장중에 나왔죠. 자, 그래서 한일 단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온, 오픈베이스 모두 다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급등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씨 테마주인데 어제 3일 단일가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단일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장중에 김경수 씨 뉴스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15% 이상 급등이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4.3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꼭대기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9.30%입니다. 이론이라던가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자 경고, 투자 주의가 해제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시면 하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가 김경수 씨 뉴스가 나오고 10시 20분에 뿅 하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 투자 경고라던가 투자주의가 풀리면은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저렇게 김경수 씨 뉴스가 나와서 저렇게 상승이 나온 거지 보통은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 뉴스를 보고 왜 이 뉴스가 최재형 씨에게 호재일까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이 다르잖아요. 김경수 씨의 당과 최재형 씨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편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재형 씨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재형 씨 테마주가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 뜻은 이재명 씨 테마주도 오늘 박살이 난다라는 뜻이죠. 카스라던가 혹은 CS의 주가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크게 하락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카스는 오늘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3.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CS 역시 마이너스 2.86% 하락, KD 역시 마이너스 1.16% 하락, 에코플라스틱 역시 마이너스 3.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너무 무서워요. 잠깐 올랐다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날 악재 뉴스 나오고 거기다가 또 누구 구속됐다고 해서 저렇게 떨어지고 정신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씨는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호재 뉴스가 아닙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 50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을 일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인용해서 가져오셨어요. 윤석열 씨는 본인이 한 스타트업에 방문했는데 주 120시간을 일해야지 마감 시간까지 겨우 맞출 수 있는데 주 52시간은 너무 근무 시간이 짧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서 특히 일자리 관련주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위즈코프 최근에 무증으로 인해서 잠깐 급등이 나왔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8.12%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의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정책인데 저러한 발언은 본인이 한 이야기랑 정반대가 되는 정책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씨 일자리 관련 테마주 아시아경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각이 될 것이라는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3.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나온 뉴스죠. 아시아경제가 사모펀드에 넘어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아시아경제는 지금 최대 주주가 KMH인데 KMH가 보유한 지분 27.3%를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현재 거래소 조회 공시 내용으로는 KMH는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 공시가 나오자마자 아침부터 아시아경제는 급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6.02%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91%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덕성이라던가 애니능률 역시 마이너스 6.09%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와, 여러분, 확진자가 지금 30분 지났는데 300명이 더 늘어서 1360이네요. 와, 이거 진짜 내일 1800이 아니라 1900이 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지금 위안화 가치가 절하가 돼가지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절하가 아니라 절상이 되고 있고, 외환 레포트를 보시면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 넘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1154원을 넘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급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확진자가 저렇게 급증했는데 제약과 바이오주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갔죠. 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마이너스 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는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신청 허가를 받았다라는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제넥신과 같이 인도네시아하고 얽힌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전투기 문제도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제넥신처럼 그냥 하루 이틀 올려놓고 빼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오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죠. 물론 어제 매수한 수량의 절반 정도만 던졌어요. 하지만 여기 남은 수량은 내일 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도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다시 뺐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은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내일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었으면은 이게 중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투신이라던가 혹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확 틀어가지고 그 다음날 상승을 시키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반부터 장중 후반까지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셀트리온의 대차장고라던가 공매도 역시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무지성으로 올랐던 자이언트 스텝이 드디어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락이 나오면서 시간의 단일가도 추가 하락이 나왔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이언트 스텝이 10만원이 깨졌을까요? 자, 바로 자이언트 스텝의 추가 상장 뉴스죠. 추가 상장이 무려 14만 주죠. 14만 주. 자, 아침에 여러분 자이언트 스텝이 6.79%나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2.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쭉 빠져버렸거든요. 이때 여러분 모든 메타버스 관련주가 동시에 상승이 나왔어요. 선익 시스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옵티시스도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2%대 상승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선익 시스템은 오늘 마이너스 1.9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옵티시스는 정말 무섭습니다. 마이너스 4.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옵티시스는 어제 차트를 보세요. 어제도 10.77%까지 상승을 시켜놨다가 종가는 플러스 0.61% 하락.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0%의 손실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6%의 손실. 특히 여러분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보시면은 상승으로 출발 안 한 날이 없어요. 잠깐 상승 시켜놓고 이렇게 빵 쏘고 그 다음에 종가는 하락 내지 보합 마감. 이런 게 너무너무너무나 많은 종목이 옵티시스와 키네마스터. 아니 그런데 여러분 키네마스터 말이죠. 우리가 달라졌어요를 찍었나봐요. 갑자기 얘가 달라졌어요. 맨날 3%에서 4%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무조건 보합 내지 하락까지 쫙 빼버렸던 애가 오늘은 무려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는 오늘 뉴스도 없습니다. 얼마나 급작스러운 급등이었는지 솔본, 키네마스터 갑작스러운 상승세 이런 기사가 나왔죠.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우리는 이런 애가 아닌데 장 초반에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다 빼버리면서 양아치같이 움직이는 애인데 얘가 최근에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애들이랑 어울렸는지 갑자기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오늘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지난번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3만원대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날 먹튀. 그리고 그 다음날 약간 매수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날 또 먹튀.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또 먹튀할 것 같거든요. 얘가 갑자기 여기까지 빵 쏘고 고점 돌파로 가기보다는 그냥 저는 또 3만원 근처까지 와리가리 한번 치고 밑으로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가 잠깐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빙 보셨나요? 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5분 딱 상승시켜놓고 바로 빼버리고 다시 올렸다가 또 뺐다가 10시 25분에 갑자기 쐈다가 VI 근처까지 꼬셨다가 다시 밑으로 빼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29,000원을 넘고 조금만 더 가면 VI거든요. 근데 VI까지 가려고 하다가 밑으로 빼버렸어. 3등주인 여러분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무빙을 보이지 않거든요. 자,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도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위니아 딤체에서도 이렇게 에어컨을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이 위니아 딤체 하면은 당연히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벽걸이 에어컨과 창문형 에어컨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일직선으로 빠지지 중간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바세코라던가 뭐 SN테크 이런 애들은 와 보세요. 아침에 올리자마자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VI를 또 갈 것처럼 보여주고 빼고 와 진짜 여러분 지금 증시가 이랬습니다. 장중에 피레침이 쏘는 종목이 10종목 중에서 5종목이 넘어요. 그래서 장중에 들어가면 손실 볼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이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낫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 해성 DS는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오후장까지 아주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죠. 반면 전기차 관련주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LNF와 해성 DS를 종가 베팅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사실 화신도 되게 땡겼거든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해성 DS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얘는 어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급락. 자, 그런데 여러분, 화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9,500원이 깨지고 어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 여기 저점이 9,410원인데 그 저점에 약간 위에서 마감이 됐어도 볼린저의 하단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가 손절자리고, 여기서 잘못되면 이렇게 쑥 빠지면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실제로 금호 타이어를 보시면은 금호 타이어는 이렇게 볼린저 하단을 터치하고 그냥 나락으로 갔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화신이 VI를 찍으러 막 올라가는데 너무 부러워서 제가 질투의 화신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VI 근처까지 꼬시고 얘는 결국 VI를 안 찍었습니다. 플러스 7.75%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 하지만 매수 주체는 단타의 저항 투신이고 또 외국인도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얘는 아마 내일 또 던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종목이 920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3일 연속으로 코스닥 종목이 920에서 970 종목이 매일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루에 600 종목 가까이 내리고 있고 이 증상은 3일 연속 계속되고 있죠. 자, 저 뜻은 지금 수익날 확률이 분산 투자 시 25%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리는 종목이 900 종목이라는 얘기는 내가 4종목만 사도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이 무조건 900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종목이 수익 나도 나머지 두 종목이 손실이 나서 내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두 종목 이상 종가 베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세 종목, 네 종목 종가 베팅을 때려버리면은 대응도 힘들고 또 지수가 확 급락이 나오면은 그 네 종목 전부 다 내려서 분산 투자한 의미가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화신처럼 지금은 세력들이 공포의 자리까지 밀어버립니다. 후성도 어제 12,000원을 깨버렸죠. 그럼 이건 시세가 끝나서 안 봐야 돼.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은 여기 11,000원대라던가 이런 데서 잡을 걸 기다려야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반칙이거든요. 근데 오늘 반칙왕처럼 이렇게 반등이 뿅 나오고 8.30%까지 올라가는데 와, 약오르네요. 자, 그런데 분봉으로 보시면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 낮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러분 베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계속 종가까지 밀리는데 코스피 종목인 후성을 매수한다?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코스피 지수가 밀릴 때 후성은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어제 종목을 관찰해보거나 후성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매수 버튼에 손이 못 갑니다. 새우깡에는 손이 가겠지만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막판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쟤네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도 우리 증시가 내렸는데 과연 내일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가 내렸는데 한국 증시가 갭상승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을 때는 종배도 힘들죠. 자, 그리고 거래가 재개된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세요. 오늘 33.91%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종가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17%,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21% 이상 손실을 본 거죠. 자, 두산인프라코어 재상장 첫날 공매도 양을 보세요. 와, 여러분, 코다리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만큼 공매도가 처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매도가 평소에 10배 이상 처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한 달 전부터서 역대급 공매도라고 영상을 만든 종목 중에서 단 한 종목도 공매도가 많이 처진 날에 고점을 못 뚫었거든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도 똑같습니다. 19,350원. 이거 뚫으려면은 최소 15% 이상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공매도가 이렇게 많으면은 고점을 뚫긴커녕 오히려 횡보내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급을 보셔도 오늘 개인만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장 끝난 다음에 나온 뉴스를 보세요.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채 미매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회사채가 수요 예측에서 실패해서 미매각이 발생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수요 예측 마감 시간 이후에 추가 청약이 이뤄진 덕분에 회사채 발행까지는 지장이 없다고 해도 저런 뉴스만 조금 나와도 투심이 안 좋아서 다시 상승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두산인프라코어의 시간의 단일가를 보셔도 0.8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이건 코스피 종목이라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조금밖에 안 나지만 코스피 종목들은 원래 갭이 잘 안 뜨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저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아침에 갭이 아예 안 뜨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웬일로 현대미포조선이랑 한국조선해양 이런 애들이 슈팅이 나오더군요. 자, 보시면은 정말 쓸데없는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저점을 다 깬 다음에 여기 이제 더 내려가겠구나 하는 순간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한번 뿅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뿅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이번에도 여기서 뿅 올라갔다가 찌질찌질거리면서 다시 빠질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주가는 상승했는데 보시면 악재 뉴스가 떴거든요. 후판가 급등에 한국조선해양 9천억 적자 어닝 쇼크. 저런 악재 뉴스가 떴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 그래서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 단타의 제왕 투신, 사모하는 사모펀드, 단타 삼형제가 뭉쳤네요. 자, 현대미포조선도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들어오고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합쳐서 수급이 잡혔죠. 얘네는 상승률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차트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지수 자체가 꺾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은 섹터 순환매가 와서 막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됐어요. 계속. 이런 데서 내려왔을 때도 잠깐 상승하는 거 보여주고 밑으로 뺐고 이번에도 이런 데서 한 매딜 찌질찌질 거리다가 이런 데까지 빠져버리면은 잘못하다가 여러분 진짜 큰 손실도 볼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공매도가 되는 종목들이라서 쟤네들은 공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옵션이나 선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은 확진자가 1,800명을 넘을 거예요. 오늘보다 확진자가 현재 더 많이 검출되고 있으며 아직 주말까지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금요일까지 검사자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여러분 1,800명이 아니라 이제는 2,000명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바이러스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막 100명, 500명 약간 늘어난 걸로는 ECS라던가 오늘 시젠처럼 잠깐 아침에 상승했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이러스 테마주는 2,000이 넘기 전보다는 2,000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8시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 수가 1,670명이에요. 그 뜻은 내일 무조건 1,8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확진자 수가 1,800명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까? 오늘 꼭 시나리오를 짜보시길 바래요. 자, 2번 환율을 꼭 매일 체크해 보세요. 현재는 여러분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다시 한번 환율이 1,200원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연중 최고치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위안화가 절하가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익 손해로 한국 증시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율을 꼭 매일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